48의 나이에 기꺼이 7kg을 감량하며 체급 낮춰 나간 시합에서 챔피언을 상대로 TKO 승리. 우리 대한민국 최고! 김종국을 한 손으로 내다 꽂는 유일한 예능인. UFC 기본급 연봉 1억, 파이트머니, 각종 CF로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 전지현급 이상을 가진 탑모델과 결혼해서 도주! 먹고 싶은 사람! 세상에 이렇게나 귀여운 생명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딸 사랑이의 아빠가 된 아저씨 무시하지마. 아저씨 무시하지 마. 추상후.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일본에서 당해야만 했던 육체적, 정신적 폭력과 또 반대로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00년대 초 제주도의 가난한 농가, 고기를 잡고 작은 밭을 일구어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 생각한 성훈의 증조할아버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일본으로의 이주를 결심합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갖은 차별을 버텨내며 일본에 정착했지만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성훈의 가족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국적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계속 그거 지키고 있는 그 국적이를. 제1교포 3세였던 성훈의 아버지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 DNA를 타고난 성훈은 최초의 기억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유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도하셨고 우리 엄마는 수연 테니스 선수. 그냥 뭐 생각하면 그냥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운동이 하기 싫을 때도 많았던 장난꾸러기 성훈. 그러나 유도 선수 출신이던 아버지에게 뒷방맹이를 맞기 싫어서 꾸역꾸역 운동을 했죠. 어느새 중학생이 된 성훈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큰 충격을 가져다준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100원, 200원이 귀하던 시절 자신에게 1000원을 빌려가고는 계속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일 갔더니 내일도 또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뭐가 있어요. 짠짠 소리가 나니까 이 새끼. 성훈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하던 친구의 주머니에서 짤랑짤랑 동전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그만 성훈의 야마가 돌아버립니다. 결국 친구와 치고박는 몸싸움을 하게 된 성훈은 친구에게 유도 기술을 써먹으며 TKO 완패를 시켜버렸죠. 속이 시원했던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결국은 엄마한테 그거 가서 사과해라 해가지고 저는 엄마랑 같이. 결국 성훈의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셔야 했어요. 다음날 오후 친구와의 소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어머니께 불효를 한 것 같아 무거운 마음에 쉬는 시간에도 성훈은 교실에 잠자코 앉아있었죠. 그때 누군가 교실 밖에서 성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어제 싸웠던 친구의 반 담임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은 성훈이 찾아오자 다짜고짜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맞으면 티가 나는 얼굴을 제외한 부분만 말이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를 막 때려요. 거의 성훈을 두들겨 패다시피 한 선생님은 그제서야 분이 풀렸는지 거친 숨을 가다듬더니 성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때리지 마, 이 새끼야. 그 순간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때리지 마. 완전 차별이구나. 선생님께 맞아서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은 성훈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들에게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구나. 절뚝절뚝 집으로 돌아온 성훈을 본 어머니는 아들의 걸음걸이가 이상해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보라고 하셨습니다. 14살 성훈의 몸은 온통 피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왜 이게 다리를 좀 다 옷을 벗어라고 하면 몸 위에다가 상처가 많이 엄청 많이 들었어. 자이니치라고 불리며 알게 모르게 자신을 움츠러들게 했던 차별의 화살이 아들의 몸과 마음을 핥힌 것을 목격한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교포에서 일본에서 살기 있었지만 그 완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거 있었고. 그 사건 이후 성훈은 제1교포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차별을 자신이 이겨내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유도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 지독한 연습벌레가 된 성훈의 유도 실력은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성장했고 그는 유도 특기생으로 명문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았던 성훈이 성적으로는 꼼도 볼 수 없었던 학교였죠. 명문고 유도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성훈. 졸업을 앞둔 그에게 일본의 유도 실업팀이 스카웃을 제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월급으로 300만 원을 제안했어요. 오? 월급 비싸? 갓 대학을 졸업한 성훈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일본으로의 귀화였습니다. 일본의 국적이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는 싫다. 부산시청에서 월급이 작지만
자기 꿈이 가지고 한번 가보자. 성훈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운동을 그만두시고 20대 초반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사무용품 영업과 식당 일을 하시며 두 아이를 키우시느라 늘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앞에 두고 성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성훈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생의 철학이 될 조언을 건넵니다. 어려운 길을 가라.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어려운 길이 가라. 도움이 되고 빨리 가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힘들 때도 더 힘들 때 가자. 또 그것도 도전이고 어디서 태어나는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저는 도전할 겁니다. 성훈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이 조국으로 지켜온 한국으로 가 국가대표에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도 실업팀 부산시청에 입단해요. 일본 측에서 제안했던 조건에 비하면 한국 실업팀의 조건은 아주 열악했어요. 하지만 성훈은 추성훈이라는 이름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 도복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국적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차별을 견뎌야 했던 서름. 이제서야 나의 조국에서 내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 훈련장에 도착한 성훈. 그런데 성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국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 팀에 이번엔 일본 사람 온대. 웬 일본인이 왔냐? 야, 근데 이름은 한국식이야. 신기하네. 수근수근. 나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야?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어눌한 한국어와 일본에서 배워 몸에 익은 특유의 유도 스타일. 사람들은 그를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성훈은 한국인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그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죠. 성훈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유도를 하고 싶어 어려운 한국행을 택한 성훈은 실력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다짐합니다. 어느덧 부산시청 선수들 사이에서 연습벌레로 유명해진 성훈. 훈련에 진심으로 임하는 성훈에게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성훈에게 한국어와 아리랑을 가르쳐주며 함께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가기로 합니다. 2000년 코리아 유도 오픈에서 준결승과 결승전을 모두 한판승으로 제패한 후 입단 1년 만에 81kg급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성훈.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기에서는 유독 판정으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출전한 2001 몽골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당당히 금메달과 최고의 선수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유도를 시작한 이래 선수 인생 최대 목표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한국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귀국한 성훈은 망합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도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판정패.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유도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파벌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줄을 잘 서지 않는 이상 선수가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다른 선수들도 파벌로 인한 판정패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성훈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바꿔야지. 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귀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유도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죠. 결국 일본으로의 귀화를 결정한 성훈. 똑같이 한국 국가대표를 꿈꾸었지만 좌절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는 일본 국적을 선택하기로 한 아들의 결정을 그저 묵묵히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진짜 마음이 아팠다.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 귀화 후 성훈은 일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챔피언을 꺾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 일본 국가대표로 나가게 돼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필 그해 아시안게임에 개최지는 한국, 그 중에서도 성훈이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부산이었습니다.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나가야 했던 성훈은 경기 전까지 숙소 밖을 쉽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을 같은 한국인으로 좋은 유도 선수로 인정해주기만을 바랬던 성훈.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난 성훈은 판정승으로 그를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금메달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기쁜데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저 유도가 좋아서 유도를 잘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기화. 그런데 다음날 한국은 그의 마음에 한 번 더 비수를 꽂습니다. 성훈의 금메달 소식을 다룬 신문 일면에는 조국을 맺혔다 라는 헤드라인이 써 있었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일본으로 돌아간 성훈은 꿈의 무대 올림픽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년 뒤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올림픽을 위해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올림픽에 대한
대한 그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대표 선발전을 며칠 앞두고 성우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열은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아무리 기압을 넣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짜내서 겨우 준결승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는 결국 탈락. 눈앞에서 꿈을 놓쳐버린 현실에 유도에 대한 그의 의지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또 4년을 바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성훈의 유도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유도계를 은퇴한 후 성훈은 진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의 고민은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도전은 뭐지? 라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는 아버지의 조언과 3살 때부터 승부의 세계에 몸담아온 그에게 있어 인생은 곧 도전 그리고 싸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다음 도전을 고민하고 있던 그의 눈에 유도복을 입고 링 위에 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프라이드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도 선출 요시다 선배였죠. 비록 유도계에서는 은퇴했지만 자신의 최대 장점인 운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 종합 격투기가 서서히 성훈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시합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리고 그는 2004년 유도 은퇴 후 6개월 만에 종합격투기 선수로의 전향을 발표합니다. 평생 글러브라는 걸 껴본 적이 없었던 성훈 선수는 유도와는 확연히 다른 격투기의 스타일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잘하는 선수들을 조금씩 따라하면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조차 없었죠. 기초가 부족한 복싱 기본 훈련을 시작으로 성훈 선수는 자신의 유도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훈련에 돌입합니다. 격투기 전향 4개월 만에 치러진 성훈의 데뷔전. 상대는 하필 복싱 선수 출신의 프랑스와 부타였어요. 유도 기술로 경기를 이끌어간 성훈은 1분 54초 만에 상대를 안바로 제압해 승리를 거둡니다. 데뷔와 동시에 연이은 승리를 거둔 추성훈 선수의 기록은 10전 9승 1패. 유도 은퇴 후 4개월 만에 돌아간 승부의 세계에서 성훈은 순식간에 격투기 스타로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던 성훈이 한순간에 악당으로 찍히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쿠라바와의 경기에서 크림 도포 논란이 터진 것이었죠. 성훈의 연속 파운딩에 수세에 몰린 사쿠라바는 심판에게 성훈의 몸이 지나치게 미끄럽다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훈의 몸을 직접 체크한 심판은 문제가 없다며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고 결과는 성훈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경기 주최사는 돌연 경기를 무효 처리하고 성훈에게 파이트머니 몰수 그리고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평소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때문에 땀 억제와 이후 따라오는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전 보습크림을 바르는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던 것이었죠. 근데 그거 몰랐어요 제가. 그것도 나쁜 거고 일부러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는 거는 제가 해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사쿠라바 선수한테도 마음이 아팠어요. 격투기 전향 4개월 만에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며 기본기를 쌓아가는 데 집중했던 성훈은 격투기의 세세한 규칙까지는 숙지하지 못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100%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화제성이 중요한 격투기 씬에서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듯 언론은 그를 반치광, 악당, 심지어 악마로까지 몰아갔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죽일 듯이 비난하고 격투기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만 지워져 있는 포스터가 전국의 편의점에 붙어있는 것을 보며 성훈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성훈은 끝끝내 버틸 수 있었어요. 바로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건이 터지기 전 성훈이 격투기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성훈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대뜸 야 소개팅 할래? 내 친구가 너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개시켜달래 라는 전화였죠. 성훈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경기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소개팅이야? 상대가 야노시온데? 그래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된다고? 친구의 소개팅 주선으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호는 고백 공격을 날리죠. 성훈상 내 스타일이에요. 돌려 말하는 것이 미덕인 일본에서 고백 공격이라니. 성훈은 저도 제 스타일이십니다 하며 90도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노시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지현 배우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들이 가장 동경하는 모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니까요. 추성훈 선수와 시호님의 결혼 기사가 떴을 때 차유리 씨는 신민아님과 김보성 아저씨가 결혼하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비유가 참신하다. 크림 도포 사건이 터지면서 성훈 선수가 온 세상의 비난을 받던 하필 그 시점 둘의 파파라치 사진이 신문에 실립니다.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성훈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죠. 뭐야 감동.
망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훈의 곁을 시호는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주었어요.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에도 분명 타격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호의 응원에 힘입어 성훈은 출장 정지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복귀전을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귀화를 선택한 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성훈은 경기 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런데 경기장에 도착한 성훈은 뜻밖의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신에게도 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은 성훈. 시작부터 불꽃이 틴 경기에서 성훈은 사활을 건 어퍼컷을 날립니다. KO 승을 거둔 성훈은 경기 후 내 몸속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리며 우리 대한민국 최고! 라는 외침으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팬들에게 힘을 얻은 이후 연승 행진을 이어간 성훈. 멋지게 부활한 성훈은 시호에게 내 알을 낳아도를 시전합니다. 내 알을 낳아도. 둘은 2009년 결혼에 꼴이 냈고 2년 뒤 시호의 눈망울을 닮은 예쁜 사랑이가 탄생하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다니. 추성훈 선수 옆에 아기 인형이 앉아있는 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이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랑이의 사랑스러움에 추블리 부녀는 그해 연예대상을 휩쓸고 무수한 CF까지 찍게 되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매우 생소한 이름인데요. 마치 한국에서 김미나미, 박사토미 같은 느낌이랄까요? 100년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딸의 이름을 사랑으로 지은 성훈 선수는 아버지에게 쑥스러워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진심에 고맙다며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님의 모습. 나 남자 어른의 눈물이 너무 약해. 추성훈 선수는 사랑이와 찍은 CF 수익 중 많은 부분을 기부했어요. 하나의 사랑 앨범으로 얻은 수익은 공생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생원은 일본인으로 한국에 와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을 만들고 4천여 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다우치 씨의 뜻을 이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성훈 선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행보였죠.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 49의 나이에도 추성훈 선수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후배의 도발에 젠틀한 비웃음을 날려주며 자신의 체급을 낮춰서까지 경기에 참여했죠. 상대의 초크에 기절 직전까지 갔지만 섹시하마를 외치는 팬들의 응원에 극적으로 TKO 승리를 거둡니다. 섹시하마라고 들으니까 여기서 힘이 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버텼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포기하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40, 50대 아저씨들에게까지 희망을 심어주는 섹시야마 추성훈 선수. 내가 죽은 후 사랑이가 볼 나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담담히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도 자기 아버지 이때까지 하는 역사를 볼 거예요. 저는 추성훈 선수가 34살 때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셨을 때 그를 처음 알게 됐어요. 자신이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님께 영상편지도 보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 부모님 마음을 여러모로 많이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도 앞으로도 더 피해를 주지만 이게 뭐 성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의 추성훈을 있게 하는 것은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나를 보고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실 수 있지만 이게 나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가 인생이라는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하고 잘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게 나야 하며 인정해주는 것,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도전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결심해서 이렇게 마음먹기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이게 나야, 근데 끝까지 해본다 하는 마음 같이 가져보아요. 혹시 이루고 싶은 또는 도전을 꿈꾸고 계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목표를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옥마초맨이 되어보아요. 할 수 있다!